조정 올 시기에 조정이 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장 가기 전에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호피를 사용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네, 석권님 출연하실 때마다 조회수가 네. 쿼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게 봐주시고 그만큼 관심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서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석권님을 처음 만나서 인터뷰할 때는 비트코인이 사기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직까지 근데 좀 부정적인 관심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네.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것보다 약간 전형적인 하락장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네. 그냥 관심 자체가 없으세요. 지금요? 그러니까 ETF가 돼서 되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아, 그렇군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래도 유튜브 댓글에 네. 비트코인 영상 올라가면 네. 영상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댓글에 뭐 채널에 비트코인이냐, 비트코인 사기인데 그쵸. 이런 댓글을 그냥 달았던 게 영상 올라가면 한두 개씩은 꼭 있었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제 긍정적인데 이제 또 하락하면은 다시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거 또 네. 한 일주일 됐나요?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7년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하락장을 겪고 2020년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 전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가 비트코인이 1억을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권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것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꼭 ETF도 나오고 제도권에 승인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고 한 4년 지났는데 역사적인 순간이 오면서 뭔가 좀 느낌이 새로운 느낌? 약간 비트코인의 새로운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해오시면서 네. 뭐 이더리움도 투자도 해오시고 하면서 이게 그 오랫동안 투자해오신 분들은 뭔가 되게 획기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쵸. 지금 왜냐면 기존에는 개인들 위주의 장세인데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이끈 장세들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항상 버블이다. 비트코인 툴립 버블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툴립 버블이 아닌 게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버블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진정한 버블은 이제 이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기존에까지 고려해봤을 때 크게 버블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버블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빠르면 이번 상승장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블 없이 그냥 하락이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지만 아직 버블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버블의 규모가 네. 더 크게 기존 과거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근데 거죠? 이제 상승이 크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지금 바로 100억 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규모에 봤을 때 자금력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아직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 순간이라고는 하는데 그 현물 ETF 통과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네. 한 15% 빠졌다가 어제 새벽에 또 한 5% 빠져서 이제 거의 20%가량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비트코인이 일단은 15,000달러를 찍고 상승하면서 이렇다 할 큰 조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조정을 한 번씩 올 거라고 봤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고 이제 조금 기관들의 이제 차익 매물 실현이 이제 발생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좀 힌트도 얻을 수 있었던 게 2017년도에 처음으로 그 저희 시카고 선물 거래소인 CM이랑 옵션 거래소인 CBOB가 생겼는데 그때 상장 이슈가 되면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더 가속했다가 선물 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요? 2021년에도
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고 처음에는 기대감이랑 그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을 했다가 하지만 결국엔 하락했거든요. 비트코인 이번 현물 ETF도 같은 원리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기간이 있고, 네, 마침 뒤에 이제 제가 뭐 반감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조정 올 시기에 조정이 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장 가기 전에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매집하는 기회다. 네. 과거에도 뭐 현물하고 선물은 차이점은 있겠지만 네. 그래도 큰 호재 이벤트로는 똑같이 여겼던 건데 그렇죠. 그때도 하락을 했었군요. 네, 거기를 네,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그 차이점은 좀 있어요. 작년에는 그 처음에 2017년이랑 21년에는 상승장 끝에 이제 하락장 넘어가기 직전에 그게 호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락 끝에서 나왔잖아요. 아, 15% 빠진 상태에서? 아, 그게 아니라 ETF 승인이 하락장이 끝나고 이제 서서히 반등하는 타이밍에 현물 ETF가 나왔으니까 큰 시장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조금의 하락은 있지만 결국엔 현물 ETF가 상승장에서는 더 크게 상승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석호님이 보실 때는 2022년도는 네. 비트코인 하락장이었고 네. 2023년에는 그래도 막 100 몇 프로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상승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회복장? 네, 회복하는 느낌.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의 그 올라갈 걸 생각하면.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다는 게 과거에는 상승장 끝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과열이 됐으니까 거기서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게 더 좋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선물이다 보니까 하락 베팅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현물 ETF는 실질적으로 매수도 들어와야 되고 지금 하락장 끝에서 거의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집하는 기회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하락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일단은 제가 여기 차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과거 차트랑 비슷하게 한번 흘러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피보나치라는 그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제가 작도를 한 건데요. 여기 앞에는 2013년도에 상승장 끝에서 하락장까지 하락하고 얼마까지 반등을 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지난 2017년도에 상승장에서 18년도 최저점까지 얼마나 하락했는지, 하락하고 반등했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2021년도에서 하락해서 2022년도 11월로 기억하거든요. 네. 최저점 거기서 얼마나 반등했는지를 작도를 한 건데 항상 보시면 최저점을 찍고 0.618이라고 그러거든요. 되돌림 61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큰 조정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최저점을 찍고 기간은 좀 자르지만 0.618을 찍고 갔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정확하게 0.618을 찍었어요. 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비트코인 ETF 승인되기 전에 요거를 참고해서 한 4만에서 5만 정도 사이에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도달을 했고 지금 조정 중에 있거든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 해서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 이제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거로 보고 있고요. 하나 또 특징을 보시면 0.618을 찍고 큰 조정이 왔어요. 엄청 큰 조정. 이게 지금 되게 작아 보이는데 40% 조정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와. 이게 40% 조정이에요. 40%. 이야. 그다음 두 번째 2019년도에 이제 상승 단기 반등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 이 옆에 긴 음봉은 코로나고 그 전 하락을 봐야 되거든요. 네. 여기 몇 프로 정도 돼 보이세요? 이거는 지금 그러게 여기 피보나치가 더 밑으로 깨진 거니까 엄청날 것 같은데요? 얘는 50%가 좀 넘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봤을 때 40%에서 50%까지 아니더라도 30% 정도 빠지면은 그럴 수 있겠네, 진짜. 한 34,000에서 36,000까지도 빠질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매수세가 만약에 현물 ETF 때문에 세면은 한 38,000달러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게 오히려 기관들이 조금 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패닉이 오면 3만 달러 이하로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은 낮고
그렇기 때문에 한 4만 달러 이하부터는 계속해서 매수 분할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안 사신 분들은 지금부터 사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와, 야 이거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네. 준비를 하게 되네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고 하락을 만든 거라. 그러니까 물론 이대로 안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흘러가고 상승할 수도 있죠. 당연히 다시 네. 반등. 근데 요런 하락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투자에 임하면은 막상 하락이 닥쳤을 때 공포감보다 더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가 40% 하락이지만 네. 상승은 더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여기 2019년에도 보면은 물론 살짝 반등했다가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벤트 때문에 하락했지만 결국엔 크게 상승했어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더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로그 차트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제가 차트를 하나 더 이제 확대해서 봤는데 요걸 보시면은 네. 요게 이제 2017년, 18년도 차트고요. 요게 이제 지난 상승장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하락을 크게 했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반등했죠.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보다 더 하락폭이 커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최고점 69,000에서 15,000 정도까지 와. 15,000까지 하락한 다음에 상승이 정확하게 0.618까지 올라갔고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폭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 요 사이에 서 하락이 멈추면 좋겠지만 진짜 최악의 경우는 이 밑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요 라인까지도 36,000도 깰 수 있다. 네, 그래서 3만 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여전히는 남아 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뭐 만약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만큼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전에서 올라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가 갈지는 아무도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씩 지금부터 사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와 자금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그 전 사이클 때는 비트코인 네. 고점에서 하락까지 네. 막 90% 빠졌던데 그게 점점 줄고 있다고. 그래서 네. 이번에는 뭐 70몇 프로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4년 4계절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여기에 작도는 안 했는데 지난 방송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최고점 대비 한 86%, 85%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77%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85%까지가 10,000달러였어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10,00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간이 사계절 사이클에선 기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가격 상승 하락폭보다. 근데 기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락이 끝났고 그래서 이번에 77%에서 15,000달러에서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못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다시 한번 빠지겠지라는 생각에 다시 파신 분들도 많은데 결국엔 계속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막 의미 있는 하락이 시작됐다고 조금씩 보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이게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능성들을 최대한 여러 개를 세워놓고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맞췄네 틀렸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내가 이 시나리오가 왔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를 좀 더 판단을 빠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점에서 빠지는 게 86에서 뭐 77까지 이렇게 쭉 줄어들었으면 네. 아까 그 이제 피보나치로 봤을 때 이번에도 과거에는 40%, 50% 이렇게 조정을 네. 중간에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도 한 4, 50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현물 ETF나 네. 그런 수요가 작동을 해서 그래서 38,000달러를 보고 있는 한 거예요. 30%까지. 네, 30% 정도 수준에 한 38,000, 4만에서 38,000까지.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지금 20 빠져서도 네.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근데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빠지면 못 버틴다. 근데 맞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못 사요. 못 사. 왜냐면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되고 저도 솔직히 가끔씩 무섭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이미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추가 상승 안 하기를 되게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하면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어요, 별로.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조정을 하고 올라가면은 그만큼 더 올라갈 힘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여기 보시면 항상 조정이 여기는 단기적으로 끝났지만 이미 그 전에 한 번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전까지는 의미 있는 하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미 있는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상승을 했다.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 빠졌는데 만약 여기서 진짜 아무런 이런 지식 없이 피보나치 이런 거 이해 없고 과거 패턴 이해 없이 30 맞으면 10% 더 빠져서 맞으면 손절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암만 상승장이라도 30% 이상 하락은 한 번씩 올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30 와도 한 번 더 버틸 힘들지만 네. 그래도 버틸 힘을 그래도 조금은 더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30이 빠지든 40이 빠지든 네. 20에서 뭐 올라가든 아무튼 이제 열려 있긴 하는데 만약에 더 빠졌을 때 아까 이제 큰 자금이 몰려와서 네. 그 이제 50까지는 뭐 확률이 낮다. 네. 그나마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자금이 들어오신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자금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되게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랑 다른 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무서워서 못 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2018년도 이때는 진짜 공포가 지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공포보다는 너무 빨리 올라가서 못 사서 그게 더 힘든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과거랑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과거는 무서워서 못 샀다면 지금은 떨어져서 사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안 떨어져서 못 사갖고 오히려 그게 더 공포로 작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패턴이 약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높은 가격부터 계속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만약 못 사고 여기서 반등이 세게 오면은 추격 매수를 또 못해요. 밑에서 떨어졌을 때도 못 사지만 빠르게 올라가면 더 못 사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50%가 올라갔어요. 지금 가격에서. 사실 수 있으세요? 사기 어렵죠. 사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도 사야 돼요. 그때도. 이미 상승 전환으로 확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 그렇구나. 조정이 만약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반대로 너무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패닉이 심하게 오면은.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상승 위주로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좀 횡보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는 패턴을 한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석호님 이렇게 매수하는 건 어때요? 이런 걸 이제 따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런 거예요. 매일 뭐 내가 한 100만 원 투자한다고 하면 매일 한 2만 원씩 걸어놓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매일 10,000원씩 사는 게 그 이유예요. 근데 이제 맞아, 매일 맞아, 사기를 맞네.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제가 주변에 어떻게 조언을 드리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일주일에 2번은 사라. 예를 들어 뭐 월요일, 목요일 사든지 아니면 수요일, 일요일 날 가격 보지 말고 그렇게 사다가 만약에 진짜 심하게 하락이 왔다. 그럼 그때 비중을 세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법. 그래서 저는 늦어도 3월 안까지는 지금 자금의 한 70-80%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포트 기간이나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아까 그 무슨 선물 ETF나 이런 것처럼 선물 ETF도 한번 빠졌는데 4월은 이제 반감기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뭐 횡보나 조정이 있더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장이 펼쳐진다고. 과거는 상승장 때 선물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한 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약간 선물이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의 재료로 쓰였다면 현물은 반대로 지금 하락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현물 ETF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더 큰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월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리면 반감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반감기 이후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반감기 때문에 상승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기 봄 끝에 여기가 요 라인이 반감기거든요.
그 다음에 요 봉 끝에 여기 있는 라인들이 다 반감기인데 여기 보시면 반감기 이후에 전후에 항상 하락 조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이클에도 있었고 두 번째 사이클에도 있었죠. 세 번째 사이클도 거의 반감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물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한 번은 올 거라고 보고 있었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감기 이후에 보시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서서히 조금씩 횡보하다가 여름 끝났을 때쯤 거의 이때가 대선쯤이거든요. 대선이 끝날 때쯤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그때 대선이었고 여기서도 미국 대선이 아마 한 요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상반기에는 크게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 단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있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아마 한 올해 한 가을까지는 가을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